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은데 다음에 기회를 또 기약을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또 사회에 나가서 도움이 좀 될 만한 지식 또는 뭐 상식 또는 여러분들의 생활의 습관들 뭐 이런 거 관련된 시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혹시 잊어먹을까봐 혹시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얘기한 얘기 중에 또 관심이 있거나 또 향후 외국과 관련된 진출할 생각이 있으면 제가 그 명함에 이메일을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이메일로 추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성심껏 여러분들 직접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는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뭐 간단하게 이제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한 5분, 2, 3분 정도? 네. 영상 조금 이렇게 밝아서 그냥 흐릿하더라도 그냥 이해를 하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시작할까요? 제가 윗도리를 좀 벗을게요. 괜찮아. 올라갔어.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예요. 드라마인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법률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체험을 잘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생활에 전부 다 규율을 하는 것이 법이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도 법에 의해서 의무교육을 받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드라마 본 적 있어요? 자, 다들 각오 단단히 하세요. 지금부터는 전투입니다. 1단계가 뭐예요? 법안 발의?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 대표 발의자인 대변인을 포함해서 국회의원 10명의 도서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나머지 3명은 제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의학과에 법안 제출했습니다. 고사관님, 1단계 승인입니다. 그럼 이제 상임위에 선정해서 심사만 받으면 되는 거네. 그 전에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무슨 산이요? 국회의 숨은 권력자, 상임위 전문위원. 법안을 비롯해서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모든 의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는 입법투사관들의 대장입니다.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서는 의원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상임위 열의가 없는 의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 공무원들에게 전문위원은 국회의원 이상 가능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전문위원으로부터 배달수법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받아내야 합니다. 진상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직 파산자의 2번째 기회에 관한 법안을 생각합니다. 진 의원님 발언해주세요. 네. 예, 진상필 의원입니다. 본 법률안에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에 사회 전반에 걸쳐서 무한경쟁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다음 할까? 시간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바로 다음 넘어갈게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국회 의사당이에요.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의장님이십니다. 전에 국회의장님.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리본은 세월호 때죠. 여러분 세월호 다 아실 거예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얼굴 6월 주세요. 8일 새누리당 대표위원회 이완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위원회 박영선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5월 15일 김기현 의원, 김진표 의원, 남경필 의원, 박성효 의원, 서병수 의원, 유정복 의원, 윤진식 의원, 이낙연 의원, 이용섭 의원, 정몽준 의원 이상 10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여 국회법 제136조에 따라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5월 19일 이완구 의원, 박영선 의원 외 274인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청원 의원 대표 발의로 세월호 4.16 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로 세월호 침몰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법률안, 정진우 의원 대표 발의로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200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할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전에 TV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도 얘기하는 게 아주 거짓말이 아니고 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동영상을 틀었어요. 저는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고 조금 전에 나왔듯이 지난해까지는 국회의장님을 도와서 본회의를 진행을 하고 지금은 법률을 만드는 법제실장을 하고 있어요. 그 영상을 제목을 미래의 나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한 6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강릉이라는 도시 아니겠어요? 그죠? 처음 시작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시작한 여러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미래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꿈을 가져야 되는데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또 중학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주제를 좀 잡았어요. 그 시각을 조금 달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까지 접해왔던 지식과는 다른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영상을 시작을 해요. 넘어가 줄래요? 세상을 또는 시대를 보는 그런 시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고등학생이라는 건 맨 앞에 붙은 글자가 뭐예요? 높을 고자잖아요. 그죠? 높은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단계에 가져야 될 시작에 어떤 시각들이 중요합니다. 넘어가 주실래요? 지금부터 제가 이제 퀴즈를 중간중간에 강의할 때마다 드려서 상품을 드릴 거예요. 우리 잘생긴 우리 법제실 직원, 인턴 직원분인데 이거 이제 휴대폰에 끼우면 USB예요. 드릴 거니까 퀴즈를 열심히 맞춰주세요. 맨 마지막에는 우리 조선 게임 알아요? 그런 거? 조선 게임 알죠, 여러분들? 그것도 한 몇 문제 해서 가지고 온 선물을 다 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 선배들, 전교생들을 강의를 했어요. 작년 말에. 그리고 지금 강릉에 이제 여고 2개 빼놓고는 제가 작년에 전 고등학생들한테 강의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신입생은 첫 강의라서 저도 이제 경포고등학교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지식을
상시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해드릴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학교에서 저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강릉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관령을 예전에 넘어가서 군 장교 생활을 마치고 공무원이 돼서 지금은 이제 조금 높은 공무원이 돼 있고 외교관 생활도 했고 또 다양하게 이제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TV에 요즘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 유명한 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킨 이유는 비슷한 환경에서 컸잖아요. 그죠? 경포 바닷가에서 컸고 남대천변에서 컸고 바우길을 걸었고 그래서 대관령을 넘어가야 될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공부를 또 학업을 많이 배우고 또 지역사회에서 또 헌신할 수도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를 커서 여러분들이 미래에 동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좀 생생하잖아요, 그죠? 유튜브나 뭐 TV나 인터넷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저를 이제 초청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무슨 건지 혹시 아시는 분? 아마 이제 역사 이런 것들, 세계사 이런 거, 세계사 중학교 때 안 배우죠, 그죠? 배우나요? 그죠?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통 보면 서양 동양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인류 역사 5,000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을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저기 중앙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혹시 다니시는 분 있나요? 아무도 없네. 기독교인인데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슬람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네? 파시스트, 테러리스트, IS, 사람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으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 K-팝, 그 다음에 한국의 아이돌, 드라마 이런 거, 대장금 이런 것에 가장 열광하는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오늘 제가 얘기할 얘기가 좀 시간은 없지만 중동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진짜 힘, 숨은 힘이 뭔지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옆에 있으면서 제가 외교관으로 6년간 근무했던 중국 대사관에서 제가 이제 공사로 있었는데 대사님 바로 밑에죠. 이제 중국 대사, 중국 공사, 뭐 이렇게 참사관 이렇게 갔는데 중국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여러분들의 습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서양 동양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인류 역사에 인류 문명의 가장 최초의 기원이 중국과 또 중국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문명이 에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이런 강에서 나왔는데 처음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중동이죠. 지금 이란, 이라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상당한 부분을 기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부유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게 중동이라는 나라예요. 중동 건설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왔으니까. 그리고 석유를 우리가 지금 매일 써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모든 의류들, 신발 이런 게 다 이제 중동에서 나왔는데 중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법률을 만든 사람. 제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법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이게 지금도 이 법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우리가 쓰는 많은 그 서양의 법률들, 우리가 쓰고 있는 법률들이 이걸 골간으로 했습니다. 자, 넘겨주실래요? 자, 이게, 동서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독특한 개념인 중량이라는 거예요. 동양, 서양. 뭐 중간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바빌로니아에서부터 1차 대전까지 히타이트, 페니키아. 우리가 영어가 어디서 온 문자예요? 영어의 기원이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금방 제가 얘기했는데, 네. 네? 그리스 아닙니다. 영어 문자의 기원.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님 선물 주세요.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영어의 기원은. 찾아보세요. 제가, 퀴즈를 드리면 빨리 인터넷 검색해도 돼요. 핸드폰으로. 그렇게도 기회를 드립니다. 페니키아 문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쓰는 거, 그러니까 서양 문명의 그리스 로마 문명의 기원이 문자로는 페니키아죠. 그 다음에 히브라이어로, 히브라이. 기독교인들은 히브라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시리아,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BC 6년. 알렉산더 대왕한테 멸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위인전에. 지금 제가 대자를 뺐어요. 이건 서양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야. The Great Alexander라고 해요. King. Great라는 말을 붙였는데 왜 그러냐면 서양인들 시각에서 보면 동양에 한 번도 진격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동양이 서양을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르죠. 징기스칸이 그 유럽을 칼로 도륙을 할 때 유일하게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잠깐 갔다 왔어요. 인도까지만. 중국까지는 못 오고 인도까지 잠깐 구경만 하고 돌아오는 길에 죽어요. 나라를 만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한번 가봤다 그래서 한 명도 없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이제 마치 광개토 대왕을 하는데 광개토 대왕은 알렉산더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죠. 영토를 만들고 다스려 봤으니까. 알렉산더는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길 가다가 오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구경만 하고 왔는데도 유럽 역사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대왕이라고 붙여서. 근데 지금은 대자가 안 붙여요. 그냥 알렉산더 왕이었어요. 마케도니아의 도시국가의 작은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는 대자라고 안 붙입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알렉산더 대왕. 위인전하면 항상 나오고. 근데 뭐 위인전 읽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행 갔다 왔다, 전칼 들고 여행 갔다 왔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타임즈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 잡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서 지금 2000년 AD 역사, 기원 후의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딱 한 명을 선정을 했는데 2000년 기념으로요. 첫 홀에 2000년 1월 1일 날 표지에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혹시 아는 사람. 이 동서양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타임지, 미국에서 나오는 타임지 영어 잡지에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에 나온 표지인물이 있습니다. 2000, 혹시 뭐 검색해봤대요? 타임지 표지인물, 2000년 표지인물. 누구냐면 징기스칸입니다. 동양과 서양 문명을 교류를 만든 사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던 우리 민족과 동일한 선조의 몽고족. 우리가 무슨 민족이죠? 우랄 알타이. 몽고 계열이죠. 그죠? 예? 퉁구스 몽고 계열입니다. 몽고 반점이 있어요. 태어나면 엉덩이 반점이 있는. 그래서 징기스칸이 삶은 굉장히 짧았지만 이후에 전 세계 문화를 바꾸는 사람이에요. 동서양의 문화가 교류가 되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몽고 침략에 의해서 멸망을 시킵니다. 사산족 페르시아라고. 이게 역사를 한번 보세요. BC 600년에 시작해서 몽골 1200 나라가 우리가 이제 조선 500년 이렇게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라는 게 오스만 제국이 나와요. 투르크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해요? 혹시 아는 사람? 네, 맞습니다. 와, 이 신입생이 왜 이렇게 똑똑해? 와, 제가 대학교를 강의를 가는데 이화여대나 숙명여대 있는데 한양대에 있는 대학을 가요. 서울대도 지난주 어제도 했었고 서울대 학생들이 강의를 하고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또 잘 못 맞추거든요. 대학생들도. 투르크는 원래 기원은 터키. 투르크가 원조죠. 투르크가 바뀌어서 터키가 됐는데 이 투르크란 말은 투판이라 그래서 중국의 영토 티벳입니다. 옛날에 티벳의 나라는
토번 왕국이었어요. 토번 왕국을 중국말로, 제가 이제 중국어 통역사인데 중국어를 잘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혹시 바오길 중국어 동아리 중학교 때 해본 사람 있나요? 고등학생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이제 중국어 동아리가 있으니까 혹시 가입을 하시면 저랑 같이 강릉 바오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매주 제가 걷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로 얘기합니다. 걸어가면서. 근데 얼마 전에 MBC에 나왔어요. MBC TV에도 이제 바오길을 해서 걷는 고등학생들 얘기가 나왔는데 투판이 반해서 트로프가 되고 터키로 바뀌어요. 티벳이란 말을 지금 쓰고 있고요. 어쨌든 그건 이제 굉장히 긴 얘기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1차 대전까지 중동의 역사가 바빌로니아부터 시작을 하면 BC 2000년이니까 지금 있는 역사만 4000년이에요. 그 이전에는 한 5000년 역사에서 전 세계의 중심이 어디였냐고? 유럽이 아니고 미국은 역사가 얼마예요? 200년. 네, 200년, 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죠? 300년. 중국은 한 5000년 되는, 자기들은 5000년이라 그래요.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한 5000년 되는 거죠. 우리 민족의 역사도. 근데 여기는 기록된 문자가 있는데, 중국은 은허 문자 뭐 이런 게 해서 많이 상나라에는 문자가 거의 남지 않았어요, 기록이.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남아있어, 기록들이. 메소포타미아부터 시작해서 기록들이. 중동이라는 나라가 이집트 문명, 여러분들이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이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이 5000년 동안에 몇 년 동안이냐면 무려 4600년 정도, 4800년, 5000년에서 불과 200년 정도 전까지는 전 세계를 제패한 게 어느 나라였다고요? 중동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 옆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유럽은 그냥 이제 아주 미개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프랑스 이런 거는 그냥 야만인들이었어요. 이해가세요? 생각해봐요. 5000년,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로 보면 99는 야만인들의 세계가 갑자기 지금 와갖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건 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유럽에 있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해답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고, 비록 지금 강릉 작은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주역, 또 강릉, 또 강원도,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주역이기 때문에 첫 시작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빨리 손 들어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네. 영화 제작사. 네? 영화 제작사. 네, 영화사인데 어디 영화사예요? 미국. 네, 미국 헐리우드의 메이저 세계 7대 영화사 중에 6개를 펼쳤습니다. 이거를 만든 사장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하나하나 퀴즈를 드리거든요. 20개를 하는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0.23%입니다. 근데 노벨상에 몇 프로인지 아는 사람? 노벨상 수상에 유대인이 검색해봐요. 휴대폰 없나요? 약 25%. 경제학상은 절반. 놀랍지 않아요? 그죠? 100명이라 그러면 0.23이면은 1000명이라 그러면 2명의 사람이 노벨상의 절반을 가져가. 유대인이란 유대민족이 있나요? 지금? 유대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에요? 미국에도 많잖아요. 한국에도 있어요? 유대민족이? 민족이라 유대인이 있다고요. 유대인의 기준이 뭐예요? 혹시 아는 분? 손만 들면 그냥 밑자도 본전이잖아. 그냥 얘기해봐요. 유대인의 기준, 유대교를 믿는 거예요. 답이 쉽죠, 그죠?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돼요. 근데 엄마가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입니다. 넘어가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배우들이에요.
헐리우드의 영화. 헐리우드 영화 산업은 전부 다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왜 하냐면 이 돈 안 되는 옛날에 쓰레기 산업이었어요, 영화가. 여러분들이 매일 영화를 좋아하고 하지만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5센트 적금 가장 쓰레기 산업이 영화였어요. 근데 이 영화가 지금은 20세기의 총화예요. 그죠? 매일 영화를 보고 우리가 TV에서 매일 접해요. 휴대폰으로도 보고. 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죠? 찰리 채플린부터 시작해갖고 더스틴 호프만, 메릴 스트립. 유대인이 아니면 출세를 못해요, 영화계에서는. 왜 만드느냐면 유대인이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보는 쉽게 벤허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와 신념과 이런 걸 전 세계에 동시에 퍼뜨리기 위해서 영화사를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놀라운 민족이죠.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들이 먹고 자고 입고 하는 모든 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유대인이 만듭니다. 베스킨라빈스, 하겐다스, 던킨도너츠 다 발명자들이에요. 초콜릿, 허쉬 초콜릿. 놀랍지 않아요? 이 0.24%도 안 되는 한 줌의 모든 병 치료약, 모든이라 그러면 아니고 제가 좀 과장을 해요. 자, 비달사스 머리 감고 하루에 눈 뜨면 머리 감고 여자들 화장하고 에스티로더 다 알죠? 이제 존슨앤존슨 이런 거 그죠? 청바지 리바이스 켈빈 크라인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손으로 하는 휴대폰. 자 보세요. 랄프 로렐부터 시작해서 위키피아 같은 검색 다 넘어가 주세요. 보세요. 스티브 잡스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단 1분도 벗어나지 못하는 모든 것은 다 유대인이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 사람은 정신분석 프로이드 정신에 대한 분석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한국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칼 막스입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남북 분단도 만들었고 우리 민족의 비극 이런 것도 다 이 칼 막스의 머리에서 나와요. 메가더 장군, 에디슨 우리가 죽은 기 우리 에디슨 박물관 있잖아요. 강릉에 그죠?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 병 치료로 가면 말도 못해요. 페니실린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가 유대인이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유대인의 사고 속에 가르침 속에는 제가 유대교 아닙니다. 유대인은 누구예요? 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전 세계에서.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해요? 예수를 죽여서. 예수를 죽인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을 안 줬어 옛날에. 천민이야. 백정호 같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먹고 살라니까 고리대금에 종사해요. 백정의 천한 직업에. 가톨릭의 시대 때. 그런데 금융을 지배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여러분들 무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사회라고 얘기해요. 경제적으로는 손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북한은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우리는 무슨 시대예요? 무슨 주의예요? 네. 민주주의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 자본주의. 네, 자본주의 맞습니다. 자본주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는 무슨 주의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의 논리가 뭐예요? 돈이 주요. 자본이 움직이는 사회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자본의 흐름을 일찍이 유태인은 통달을 한 거죠. 정보가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을 많이 한다. 이해가세요? 우리가 매일 입만 열면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건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이 유대인들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특이한 게 있어요. 유대인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새로운 걸 만드는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머리가 우리보다 2배 커요? 4배 커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4배 커요? 아니잖아요. 뭐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살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대한 엄마가 있어요. 여학생들이 많은데 엄마가 야단을 안 쳐. 혹시 우리 부모님들, 저도 야단 많이 맞았는데요. 동생도 야단 많이 쳤어요, 제가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 제가 이제 호르몬이 밑에 커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해서 동생들 많이 야단치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막내 동생이 행정고시도 붙고, 높은, 지금 도청에서 가장 높은 공무원이에요. 강원도청에서. 젊은데. 야단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애정을 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님이 되시라고. 그리고 어머님이 혹시 부모님이 야단을 치더라도 너그럽게 잘 되라는 뜻으로 하는 거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어머님은 야단을 안 쳤어요. 계속해서 격려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버는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써요. 세계에서 가장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거액을 한 사람? 혹시 아는 사람? 제일 부자인데, 전 세계에서?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재 IT 혁명의 시작이죠. 그죠? 그 이전에도 물론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 유대인이에요. 제가 유대인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울 필요 없어요. 우리가 더 위대한 민족일 수도 있어요. 지금 사인을 제가 마지막에 앞에 잠깐 했는데, 빌 게이츠뿐만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은 돈을 벌면, 모든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드시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은 죽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를 위해서 쏟아놨습니다. 이유는 티콘 올람 정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to improve the world. 세상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세상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대교의 교리에 따른 겁니다. 안 그러면 돈을 가지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 곁에.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버는 모든 것을 기부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을, 돈을 버는 목적도 딱 하나가 있어요. 세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착하냐? 아닙니다. 샤일록이라고 셰익스피어에 나와보면 고리배급 업자가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사람의 심장을 뛰어갈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유럽의 공적이 된 거죠. 2차 대전 때. 다 넘어가죠. 사인을 제가 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전 세계에 버금가는 창의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자, 다른 얘기를 하려고 확 돌아가서. 제가 처음에 중동 얘기를 했어요. 이 중동에 지금 대장금을 보고 90%야. 대장금 시청률이 90%야. 한 나라의 시청률이 90% 응팔 여분에 했는데 응답하라. 시청률 얼마예요? 네? 한 6% 되나요? 네? 몇 프로? 저 학생 선물 주세요. 손 들었어. 몇 프로 했어요? 까먹었어? 하여튼 손 들었기 때문에 용감하다고 주는 거예요. 이 정신이에요. 제가 유대인 넘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가장, 이거는 잊어먹지 말고 찾아보세요. 후츠파라는 뜻이 뭐냐면 번역은 여러 가지로 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뻔뻔하며, 유대인이 다른 전 세계의 민족과 다른 단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라고요? 뻔뻔함, 들이댐,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뻔뻔하라는 게 아니고 묻는데, 질문하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옆이든지 선생님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질문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요. 궁금한 건 무조건 알아야 되는 민족이에요.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함. 이해가세요? 이게 유대인 정신이에요. 후츠파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유대인을, 탈무드의 교훈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교리가 아니에요. 이 정신이 유대인을 전 세계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만든 제일 큰 힘이에요. 자, 다음은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게 중국의 성장이에요. 미국보다 이미 중국이 경제력으로 미국을 넘어섰어요. 중국 옆에 있는
짱깨라고 얘기해요. 짱깨라는 말은 짱꾸이라고 사장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비하해서 사장님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중국의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져서 남한의 면적의 100배죠. 옛날에 중국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지금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흡수했어요. 다 중하로 통일했어요. 이 밖에는 고비 사막이 있고 여기는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고 여기는 열대가 있어요. 밀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건 하여튼 천연적인 장벽에 있는 건 다 중국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에 장벽이 있어요? 중국과 우리나라에 무슨 장벽이 있어요? 혹시 무슨 장벽인지 아는 사람? 네? 없어요? 손 들은 거 아니야? 뭐? 북한이요. 북한이 장벽이야? 북한이? 우리나라라 얘기했잖아요. 조선. 옛날 한반도가 중국과 옛날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천연적인 뜻. 네? 산이 있어요? 천리장성? 천리장성은 중국 놈들이 만든 거고요. 예전에 우리가 만든 천리장성은 대동강변에 있었어요. 천리장성은 만리장성이라고 이제 하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쪽에 있어요. 여기서부터 산해관에서부터 가요관까지 있는 게 만리장성. 뭐 인공위성에서 하늘에서 보인다는 건 다 뻥이에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만리장성 다 이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흙더미입니다. 그냥 중간중간 떨어져서 있는 형태만 있는 거예요. 북방민족, 우리 민족이 겁이 나서 만든 북방민족. 우리가 북방민족이거든요. 여진족, 선비족, 돌골족, 우리같이 몽고족, 기마민족이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겁나서 만든 게 만리장성이에요. 못 넘어오게. 우리가 뭐예요? 네? 바다가 우리 여기 중간에 있어요? 여기에? 양쪽엔 바다인데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중국과 한반도가 뭐로 붙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네. 네. 하나 나왔고 압록강 두만강이에요. 네.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장벽이에요? 지금 겨울 되면 거기 다 평지가 돼 있어. 제일 가까운 데 50m던데 여기서 저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탈북자가 생겨. 그냥 걸어갈 수 있으니까 밤에 몰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그 강대했던 나라, 제가 얘기했어요. 토번왕국이라는 나라가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토번왕국이었어요. 중국의 영토보다 훨씬 큰 나라. 물론 인구는 열악한 여건이긴 하지만 티베트, 여기 라싸 이게 다 토번왕국이었어요. 여기는 뭐였어요? 신강은 서역이라고, 서유기에 나오는 천축국. 인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서역입니다. 서유기가 손오공 삼장법사 현장이 갔던 지역이 여기 우르무치라는 데예요. 중국 안에 있는 거죠. 다 지금은 중국이 됐어요. 근데 이 안에 중국이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고 해서 어쨌든 통일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통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힘은 문자에 있어요. 단일 국가로서 형태를 유지해서 분열이 안 되게 하는 마지막 힘은 문자에 있어요. 그리고 진시황이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건 다 국력에 져서 다 복속이 됐는데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 민족이, 중국이, 우리가 지금 중국 사람이 안 되고 중국말 안 쓰고 한국말 쓰는 이유가 뭘까요? 국력이 세서? 혹시 질문은 우리가 중국이 안 된 이유, 그러니까 5,000년 동안 중국이 안 잡아먹히고 이 작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혹시 제가 오늘 결론이 뭐예요? 들이댄 후츠파 정신, 뭐든지 그냥 내질러 보는 거지. 네. 오케이, 손 들었던 학생. 크게. 네? 네? 뭐라고 했죠? 분당? 우리가 문자를 만들어서, 그거는 이제 문자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이두 문자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그거는 그 전에도 벌써 망할 수 있었잖아. 고려시대 때 거의 망했어요. 몽고가
몽고의 원나라에 우리가 부마국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대등한 형제의 나라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이의 나라가 됐어. 그죠? 그래갖고 부마국이야. 위에서 그냥 형제 비슷하게 놀다가 갑자기 자식이 돼버렸어. 몽고 공주가, 원나라의 공주가 의무적으로 한국의 왕의 부인이 돼야 됐어요. 제1부 노국공주 뭐 이런 게. 근데 우리가 끝내 중국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조공무역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존심입니다. 답은 정답이 하나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고려부터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하면 중국이 망해. 당나라가 수나라가 수당이 고구려와 전쟁하다가 나라가 망해. 이 엄한 100배의 나라가 나라가 망해.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에 개입했다가 물론 이제 일본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려고 왔다고 하지만 어쨌든 끝나고 뭐 이거 트집 잡아서 많이 내놓으라 그래요. 한반도 문제에만 개입하면 명나라가 불과 몇 년 있다가 망해요. 반란이 생기는 거예요. 한반도 전쟁에만 개입을 하면 청나라가 청일전쟁에 개입했다가 바로 이어서 세계 8강에 의해서 나라가 거덜린 거예요. 일본이 펼치는 나라, 작은 나라. 원나라가 일본 침략한다고 일본 침략한다고 넘어와요. 그 거대한 전 세계를 영토를 지배했던 원나라가 또 망해요. 통일왕조는 한반도만 군대만 넘어오면 망해요. 지정학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국이 전 세계를 지금 장악을 하고 경제적으로 북한도 마찬가지로 중국이 무상으로 돈을 많이 주고 먹을 거 주고 기름 주고 하지만 겁내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실래요? 슈퍼차이나라고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만 봐도 무시무시한 일이죠. 세계 최고의 소비력 13억 5천만 명, 짝퉁을 넘어서 샤오미 이렇게 1위로 지구촌을 잡아삼키는 이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입니다. 막스가는 군사력, 네, 인민해방군, 그 다음에 한 300만 이상의 있습니다. 팍스 시니카, 팍스 차이나죠. 땅이 진 잠재력, 어마어마한 영토잖아요. 자원, 여러분들 지진이 많이 나는 나라죠, 그죠? 사천 대지진이래갖고 거기 옛날에 바다였어요. 이렇게 인도판하고 아시아판이 부딪혀서 올라가면 히말라야가 다 그 안에는 짜부러져서 올라간 거거든요. 히말라야 산맥이. 저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히말라야도 에베레스트 가고 그래요. 그 안에 무한한 자원들이 지금 석유부터 시작해서 무한한 자원이 짜부러져서 그 안에 들어있어요. 땅이 짜부러져서 대륙이 짜부러져서 갔으니까. 그 다음에 문화관국, 공자학원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그죠? 전 세계 지금 소니 붙어갖고 영화사 사들이고 이런 건 다 중국 돈으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못하니까 자 넘어가 주실래요? 자, 거대 소비국 넘어가 주시고요. 지금 제주도는 중국 자본에 와갖고 거의 휘젓고 있죠. 샤오미, 알리바바 넘어가 주세요. 유쿠, 두동 그 다음에 유럽의 물류. 자, 넘어가 주세요. 제주도, 그 다음에 베트남 밑에까지, 지금 인도양까지 중국이 군사력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중국에 약탈당하고, 우리 여자들 제일 큰 심한 욕이,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어린 학생들한테 하는 이유는 자극을 주려고 해요. 우리한테 가장 여자한테 쓰는 심한 욕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환양년이에요. 환양년. 야이 환양년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네. 원래 돌아온 여자를 환향녀라고 부르죠. 아유, 정확합니다. 네, 빨리 주세요. 환향녀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중국에 끌려갔다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제일 중요한 건 병자호란 때인데요. 청나라 떼놈들한테 끌려가서 여자들이 수만 명의 조선의 여자들이 능력 없는 한국의 남자들이 지키지 못해서 여자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늙고 병들어서. 쓸모가 없어지니까 버리는 거죠.
돌아오면 이 여자들을 안아주지 못하고 뭐라 그랬냐, 환향녀라고 불렀어. 그게 욕이 된 거예요. 몸버린 여자. 그런 치욕의 역사가 미래에 여러분들께 다시 일어나지 말기를 바라는 말에서 지금 그것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가까운 시간. 정신 때문에. 이해가세요? 위안부라고 얘기하죠.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또 못난 제가 한국이라고 얘기해요. 남자라고 그래서 왜? 조선이 남자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유교 사상 뭐 이런 게. 유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 주실래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많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겁낼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서 오랜 시간 한 10년간을 했는데 원래 중국어를 잘한 건 아니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중국어를 배우고 지금 이제 중국어 통역사도 하고 이러지만 중국을 친중이 되라는 게 아니고 지중이 되는 거예요. 중국을 잘 알고 우리가 조공의 역사 물건을 바치고 근데 비굴하게 바쳤냐? 아니에요. 우리가 얻어낼 거 다 얻어냈죠. 그게 조공무역인데 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렀으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행복한 역사를 살고 있어요. 5,000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중국하고 맞짱 뜨는 유일한 세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깨갱하고 살았어요. 물건 바치고 여자 바치고 말 바치고 제주도에서 말 키우고 바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의 케이팝이 가서 중국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우리의 드라마가 중국인들이 매일 보고 문화가 역류를 하고 있는 5,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해 안 해요? 거덜나지 않고 병자호란 때 도륙을 당하고 삼전도에 치욕을 당하고 그런 시절이 아닌 5,000년 역사에서 유일한 지금 20년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박필 조짐을 보여요. 중국이 너무너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도륙을 냅니다. 저의 시대는 행복했었어요. 국경이 붙어있기 때문에 배 타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와요. 이미 북한은 중국이 한 90%는 가진 거예요. 돈 주니까 석유 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중국이 없으면 북한 내일 바로 쓰러집니다. 자, 넘어가 주실래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남은 우리 선물이 어느 정도 남았죠? 오케이. 자, 중국의 예술, 미술도 이미 전 세계 미술 시장에 치지우빠라 그래서 798에 중심으로 하는 경매시장, 소더비나 크리스비 경매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10개 중에 다 1위에서 5위까지 다 중국 미술품입니다. 구매자도 다 중국인들이에요. 미술도 이미 중국이 다 장악했어요. 그러면 중국이 세계의 리더냐? 미국같이? 그거는 좀 고민이 있어요. 왜 중국을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유대 상인의 버금가는 중국의 상인 그룹이 있어요. 화상. 지금이 무슨 시대라고요? 자본주의. 장사를 하는 이 두 개의 그룹. 유대 상인과 화교 상인. 짜장면집 사람 주인이 다 화교 상인이에요. 화상. 이 화상의 그룹이 자본주의 시대에 잘 맞는 거죠. 정보에. 노마드라고 하는 새로운 유목의 시대. 정보가 그러는. 이 시대에 잘 맞는 두 개의 민족인 거죠. 돌아갔죠? 다시 예전으로.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오늘 얘기할 마무리 얘기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여러분,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또 하나 제가 사실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인도라는 대륙입니다. 제가 얘기를 오늘 시간 역사 안 했지만 인도라는 거대한 8억의 인구, 어마어마하게 좋은 머리, 세계 십진법을 어디서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인도입니다. 맞아요. 수리력에 있어서 비상한 사람들. 지금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한 20%의 영혼은 인도인들이에요. 세계 시장에 대한 향후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희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 제일 지금 삼성전자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수원에 안 있습니다. 수원에 있어요. 물론
근데 중국에 있다가 지금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텐진에도. 현대자동차 제1공장, 2공장, 3공장이 다 북경 부근에 있어요. 중국에. 울산 공장은 이제 골로 갑니다. 왜? 중국 애들이 훨씬 뭐라 그러나요? 하자율이 훨씬 적어요. 근데 가격은 인건비는 4분의 1에 만들어. 내가 사장이야. 어디서 만들 공장도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서 하지. 그죠? 제가 우리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LG, SK 다 지금 중국에서 공장들이 있고요. 돈은 중국에서 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우리가 1조 달러 정도를 1년에 교역량을 합니다. 1조 달러 대한민국이.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자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먹고 사는데 아버지가 돈을 안 벌어와. 그러면 쌀이 없잖아요. 다 굶어 죽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자원이 없어. 그러면 누가 우리 민족에 가서 어디서 물건을 뭘 팔아서 식량을 사든지 뭘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역량이죠. 교육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3천억 불 가까이 돼요. 지금 우리하고 하는 게. 이거는 미국이 한 1,000억 불 돼요. 조금 넘어요. 일본 한 800억 불 돼요. 유럽연합 다 합치면 600억 불 돼요. 이 세 개, 유럽 전체, 일본, 미국, 이 세 개 우리가 교역하는 걸 다 합쳐도 중국 한 대가 하나하고 모자란다는 거예요. 중국이 우리한테 문 닫아 걸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지금 얘기를 해요. 미사일, 미국 미사일 가져와갖고 일본이 중국한테 쏜다. 겁을 줘요. 그러면 중국이 뭐예요? 니들 물건 안 사. 하는 즉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굶어 죽어요. 거기에 외교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쫄지 마. 절대 쫄지 마라는 거예요. 쫄지 마.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 별로 무서운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거 보고 열광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제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들 다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고 이제 3년 내내 이제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무엇이 기가 막히게 들을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당연히 기본으로 중요한 얘기긴 하지만 직업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외국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을 넓게 가지라고. 이해가세요? 저희 때는 대관령 박을 잘 몰랐어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자, 넘어가주세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 새로운 트렌드죠. 넘어가주세요. 미래 사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기술과 창의력입니다. 과학기술 중요합니다. 과학기술, 이공계통. 지금 저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 주세요. 자, 또 넘어가 주세요. 복잡한 얘기들이 많지만 끊임없이 아까 제가 했던 얘기가 일반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정신들, 들이댐, 창의력, 겁내지 않는, 쫄지 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이 사람들 혹시 무슨 공통점이 있어요? 잘 모를 거예요. 아는 사람, 세 사람 아는 사람, 두 사람 아는 사람. 들다가 말아. 왜? 쫄지 말라 그랬잖아요. 두 사람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이 중에서. 네. 최연석. 나머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네? 양모식인데. 그래요. 선물 드리세요. 손을 딱 올라갔다가 앞으로는 여기까지만 오지 말고 무조건 올려요. 아셨죠? 네. 두 사람은 아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죠. 눌러주세요. 이 사람들은 다 유명한 사람이겠네. 이 사람은 뭐 장관급까지 하신 분이고 밑에가 또 있어요. 다 띄워주세요. 안 날라요? 고졸 신화들입니다. 스펙 파괴의 신화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란 양,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제가 할 얘기입니다. 이제 한 5분간 걸치고 얘기하고 마무리할 얘기예요. 넘어가 주세요. 빨리빨리 좀 진행하고 화면 조금 올려주세요. 네. 화면 자체를. 이 사람들은 다 강릉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얼굴 한 서너 명이라도 아는 사람. 손! 빨리빨리 들어야 되는데, 우선 너 내질러 보고 보는 거지. 나중에, 네? 네. 강원래? 강원래 없어요. 근데 시도는 좋았어요. 또, 누구? 손 들어봐요. 서너 명이라도 아는 사람. 네. 저기 학생. 여기. 스텝하고 있는 학생. 네. 선배인가 보다. 선배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선배님 뭐 어때? 뭐 기회를 주는 거지 뭐. 얘기해보세요. 네. 여기는 경포고등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유명한, 네, 연예인 김서영. 그 다음, 네, 박재환도 경포고등학교 나온 사람인데, 배틀에서, 배틀에서, 탑 배틀에서 우승한 분입니다. 작년 말에, 12월 달에. 또, 김내원. 이 사람도 강릉 사람입니다. 이분은 현재 미래청정부 장관이에요. 강릉중학교 나왔어요. 강릉중학교 나오신 분. 네, 강릉중학교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요번에 지금 내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 경포중학교 나왔어요. 지금 현재 장관님이에요. 두 명이 동시에 강릉 사람이 있는 거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같은 초등학교, 옥천국민학교 나왔어요. 옥천초등학교 나오는 사람 한 분밖에 안 돼. 서너 명? 제가 옥천초등학교 나왔어요. 이 두 분 다 옥천초등학교 나왔어요. 이게 건국 이래 처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지금 이용섭 씨, 뭐 이런 분들이, 이분은 제일고등학교 나오셨고, 대법원장님, 삼법부의 하나인, 예전에 강릉 상고죠. 제일고등학교. 이분도 테라로사 사장님, 커피숍, 유명하게 많이 봤죠? 제일고등학교 나오셨어요. 설기현 축구선수도 있고, 뭐, 다 그래요. 여기 김은숙 작가는 강릉여고를 나오신 분이고, 지금 여러분들 선배들부터 시작해서 강릉이 나온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 작가, 드라마 작가, 음악가, 뭐, 근데 한 곳에 다 미친 사람들이죠. 열심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제가 그 얘기를 할게요. 커피에 미쳐서, 은행원을 하다가 커피에 미쳐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단일 스타벅스 같은 체인점이 아닌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넘어가 주세요. 좀 빨리 갈까요? 마지막. 자, 쭉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데 이 바둑판을 넣은 이유는 바둑판의 C줄, 날줄이 19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뭐가 이루어지냐면 인공지능하고 우리나라 이세돌하고 이제 그거를 해요. 세기의 대결을 합니다. 금액은 약 12억 원의 상금이 걸려있는. 컴퓨터가 이길까요? 이세돌이 이길까요? 저는 이세돌에 한 표 보는데, 여러분들이 수많은 경우의 변수가 있어서 컴퓨터도 측정을 못하는 삶이 여러분들 앞에 똑같은 바둑판이라는 건 없어요. 기부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도 여기에 있지만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옆에 앉아있지만 새로 만난 친구들이죠. 다 아마 5명에 1명은 외국에 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외국에 산다니까요. 시집을 가든 뭘 하든. 왜 그러냐면 한국 민족이 지금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에 가 살고 있으니까. 한민족이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그죠? 예? 한국인들이. 북한까지 포함하면 달라지만 5명에 1명은 외국에 가서 있잖아요. 미국 재미교포 200만, 제일교포 150만, 조선족 동포 200만. 그죠? 유학생들, 뭐, 합치면 전 세계. 고려인.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800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여기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어 하셔야 된다.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 넘어가 주세요. 빨리.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거 퀴즈 낼 거기 때문에, 자,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어요. 요 끝에 잘 보세요. 요기베라가, 우리 그 요기베라 번호까지 봤나요? 자, 요기베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요기베라가 누군지 아는 사람. 선배님은 다 강의 들었기 때문에 안 돼요. 작년에 강의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똑같이 써 있습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가방 드릴게요.
요기베라의 말에, 이 요기베라가 누군지 혹시 아는 사람?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빨리 찾아보라 그랬는데 내가. 근데 이 사람은 전설적인 메이저리그 포수입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말을 했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눌러주세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칠봉이가 있습니다. 응답하다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인을 뺏겼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혼해봐야 한다는 거죠. 네. 자, 넘어가 주세요. 제가 1만 시간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씩 3년 동안을 영어 공부를 한다. 또 중국어를 한다. 다른 좋아하는 뭘 한다. 이러면 약 한 4천 몇 시간이 나와요. 대학까지 이어놓으면 도사가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세요. 어디서 보던 모습 아니에요? 그죠? 중학교 때, 중3 때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모습.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자, 넘어가세요. 자, 몰입이라는 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한 군데 몰입을 하면 그 1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전 세계 많은 시험들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동아리 열심히 하세요. 동아리 한 사람이 나중에 삶을 훨씬 행복하고 풍부하게 삽니다. 행복지수가. 동아리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좋아하는 거 학교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셔도 돼요. 네. 경고에서 음악 동아리 만들어서 지금 뛰어난 뮤지션이 돼 있잖아요, 지금. 네? 탑배틀에서 1등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우리 공부 시간이 제일 많아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넘어가 주세요. 우리 모든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다 딱 들어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 유대인이 못 되는 우리의 이유가 있어요. 답이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 뭘 것 같아요? 혹시? 넘어가 주세요. 열어주세요. 답이, 문제집 풀다 보면 뒤에 답이 다 있어. 바로 문제집 가서 답을 확인해. 이래갖고는 미래가 없어요. 이해 가세요? 끝까지 참고, 끝까지 집중하고 해서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답안지 뒤에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답이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도 사실은 마르틴 루터라고 특이한, 이게 마르틴 루터가 혹시 누군지 아는 사람? 네? 목사. 네? 목사. 네? 목사. 목사. 네, 루터. 네. 이 종교개혁을 하신 분이죠. 마르틴 루터. 자, 주세요. 이 사람이 뭐가 했냐면, 새가 머리 위에 막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자기 밑에 머리에다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세상에 수많은 죄악이 있지만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똑같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습관의 얘기. 수많은 친구들 있어요. 세상의 악들. 근데 그게 내가 뛰어드느냐, 내 머릿속으로 그것을 허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 여러분들 저녁 때 자기 전에 뭘 해요? 뭘 해요? 뭐 하죠? 페이스북하고 친구끼리 1시간씩 안 하나? 요즘 제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랑 제 아들은 이제 초중고를 다 중국 학생, 중국에서 나왔어요. 중국에서 지금 군대가 있는데 한국 대학을 물론 갔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국 친구들이 많아서 계속 이걸 하고 있거든요. 1시간씩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카톡하고. 이거 습관인데요. 이 쓰레기 갖고 낭비 같은 시간.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 1시간을 나이 먹어서의 10년과 바꾸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란 말이에요. 좋은 습관을 머릿속에 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다 넘어가 주세요. 성실한 습관. 이 베트남 때 미군들이요, 베트남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어요. 매일 그냥 공부하러 게 아니고 그냥 3시간씩 베트남어하고 풀어놨었어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니까 다들 베트남어를 유창하게 현지인가 했었어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학을 하는 기본 원리가 여기서 그때 실험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 미국에. 자, 넘어가 주세요. 10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몰입을 하면 1만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넘어가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갑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는 분요? 혹시 아는? 강릉에 있어요. 마지막 선물 다 드려야 되는데, 자,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10년 전에 강릉이 커피의 도시가, 커피 축제하고 커피의 도시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의 노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밝히진 않겠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커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풍토가 있었어요. 보헤미안이라고 박이추 선생님 같은 뛰어난 그 바리스타 분이 와서 제자들을 기르고, 그러면 좋은 풍치가 있고, 10년 만에 강릉이 커피 도시로 굉장히 전국에 유명해졌어요. 작은 창의입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넘어가 주시고. 이건 제가 얘기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를, 저도 굉장히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자, 넘어가면 일하는 거고. 제가 우리나라 한국 민간 잠수부의 회장입니다. 세월호 제가 지휘했고요. 다이버들, 제가 한국 잠수협회 쿠다라는데 전체 총회장입니다. 다이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인명구조도 많이 합니다. 독도에서도 하고 아이스 다이빙 같은 것도 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건 뭐 농악도 하고요. 강릉 농악도 하고 다양하게 검도도 하고 뭐 바우길도 열심히 걸어요. 넘어가요. 자, 이 강릉 바우길 걸고, 여기는 에베레스트입니다.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여기는 트레킹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주세요. 끝났는데요. 이제 퀴즈를 내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선생님 끝내야 되죠, 지금요. 그죠? 아, 그래요? 6문제만 그러면 첫성 6개 마지막 선물 남은 거 주고 가야 되니까. 자, 할게요. 그래. 오늘 했던 자료나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거나 오늘 했던 말들 중에 답이 나와요. 이게 뭐였죠? 초성게임이에요, 초성게임. 네. 아까 선물 받지 않았나요? 안 받았어요? 바로 주세요. 아, 빨리 나와요. 자, 넘어가 주세요. 쉽죠? 오늘 제목, 강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네. 이건 뭐예요? 네. 선물 아까 받았지? 친구한테. 다시. 아까 저 두 번째 먼저 들었어요, 지금. 내가 잘 봐요. 뭐예요? 네. 스티브 잡스. 빨리 나오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자, 이거는요? 네. 네, 와. 주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맞는 사람. 자,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네. 다음. 이거는요? 이거 좀 어려운데? 네? 와. 자, 나오세요. 끝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한다. 알죠? 자, 마지막이죠? 네. 이거. 좀 어려운데? 그래, 같이 주세요. 여기 배라, 그래. 1만 시간에 뭐 지금 맞췄으니까, 가방. 마지막 문제예요. 뭐죠? 네? 손 드는 사람 아닌가? 뭐예요? 네네. 네, 맞습니다. 제일 기특하네요.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 재밌어요? 네. 오늘 강의한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 이름이 한근 두근, 돼지고기 한근 두근이라서 애우기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 대한민국을, 이고 갈 미래의 동량이 되기를 바라서 다른 세상의 얘기를 조금 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궁금한 미래 진로와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면 추가적인 게 있으면 못다한 얘기를 드릴게요. 자, 감사합니다. 자, 한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주제는 미래인재 미래인화 대한민국 국회 김한근 법제실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자,
참, 잘 들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입니다. 참 좋은 얘기. 선생님도 아주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기 전에 정말 미래 인재 꼭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5분간만 휴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5분간만 휴식합니다.